염두에 둔 전형이 좀 있을까요? 내신이 좀 부족한 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종합 전형으로 6개를 구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신과 모의고사 어느 정도나 나오고 있어요? 2학년 2학기까지 했을 때 전 과목 기준 2.20 정도가 나오고요. 6월 모의평가 기준 1등급, 2등급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가장 희망하는 지금 수시 지원의 라인업. 대학교 라인업은 대기자 TV. 안녕하세요. 교육대기자TV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수시 원서 접수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옴에 따라서 수시 6장 지원 카드를 놓고 고민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입시 전문가와 함께 수시 지원 점검 포인트 알아보고요. 실제로 고3 학생을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모의 지원을 도와주는 시간까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시 지원 전략 함께 짚어주실 입시 전문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선망하는 학교죠. 하나고등학교에서 진학부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바이본 코퍼레이션 교육연구팀 이사로 활동 중인 김학수 이사님입니다. 하나고에서 진학부장을 하고 지금 이제 대치동으로 나온 지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치동에서는 아이들 상담이랑 학부모님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고 바이본 코퍼레이션에서 교육 관련된 이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수시 지원 큰 흐름부터 좀 잡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올해 수시 모집에서 지난해와 좀 달라진 점 가장 큰 포인트? 핵심은 뭘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한 4가지 정도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의대가 증원이 많이 돼요. 지역 인재도 많이 늘었지만 일반도 좀 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일반에 불리한 거지 절대적으로 불리한 건 아니다. 의대 증원에 따라서 연쇄적으로 이제 상위권 대학이랑 그 밑에 하위권 대학까지 내신 그 영향이 좀 받을 수밖에 없어서 약간 내신이 좀 하락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 하나. 무전공 제도가 많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뭐 유형 1과 유형 2로 나눠지면서 유형 1은 뭐 계열 상관없이 유형 2는 이제 계열 안에서 이제 학과를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는 건 그런 이 무전공 제도가 입결이 어느 정도에서 형성이 될 거냐.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무전공 제도 같은 경우는 학과가 어떤 학과를 택할 수 있냐에 따라서 이게 상위 학과만 택할 수 있으면 입결은 높게 형성이 될 거고 이제 좀 하위 학과 내에서 이제 만약에 택할 수 있으면 역시 입결이 좀 낮게 형성이 될 거고 그래서 어떤 학과를 택할 수 있냐 이게 되게 관건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상위권 대학 기준으로 잠깐 말씀드리면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신설된 학교들이 있다. 있죠. 네, 예를 들면 연대나 한양대 추천전형의 경우에 그리고 또 면접이 폐지가 된 그런 학교들도 있고 올해 이런 굵직한 변화들이 있는데 일단 수시 6장 카드 어떻게 쓰면 효과적일지 흐름부터 좀 짚어주신다면요. 학생들이 수시 6개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내신으로 어디를 갈 수 있느냐를 이제 점검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평소 나오고 있는 모의고사 성적이 일단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왜 갑자기 수시 얘기인데 모의고사 성적이 나올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내가 현재 나오고 있는 모의고사 성적으로 정시로 어디 정도 갈 수 있을지를 먼저 판단하고 그럼 내가 이 정도 정시로 갈 수 있으니까 수시로는 여기서부터 지원이 가능하겠구나 그 선을 잡는 게 일단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모의고사 기준으로 했을 때 난 무조건 가야 되는 학교 예를 들면 안정적인 2개 그 다음에 조금 내가 이 성적 붙을 수 있을까? 조금 애매할 수 있는 그걸 이제 적정, 소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2개 그리고 소신 상향 난 내 내신으로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생기부에서 내가 어떤 학과를 공략을 했을 때 이 정도는 합격을 기대해 볼 수 있겠구나 이런 학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신 상향도 한 2개 정도 생각을 하는 전략으로 아이들이 전략을 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성적대별로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으로 나눈다면? 일단 상위권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성적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그러면 내가 이 학교가 납치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 부분을 일단 잘 파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좀 전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고려대학교 이제 경영학과가 학업 우수형이 면접이 폐지가 되면서 납치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은 내가 이 학교를 썼을 때 납치가 되냐 안 되냐 이 부분을 판단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 그게 가늠자다. 네네네. 그리고 중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역시 모의고사 기준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게 맞긴 한데 근데 학생들 중에 이제 수시 지원 전략을 짤 때 되게 극과 극인 그런 경우들도 많아요. 어떤 경우냐면 나는 무조건 그냥 지른다. 우주 상향하겠다. 그래서 나 안 되면 뭐 재수하지? 뭐 이런 경우.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도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합격할 수 있는 곳을 그래도 적정이나 이런 선을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뭐 상향 지원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근데 중위권 학생들이
극과 극이라는 게 뭐냐면 너무 높게 쓰거나 아, 그래요? 아니면 너무 낮게 쓰거나 중간이 없어요. 네. 어. 그런 극과 극의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네, 그래서 일단 그 선을 어느 정도 적절히 이제 찾아가지고 지원 전략 세워야되고 하위권의 경우에는 예. 진짜 안정적인 대학을 6개의 카드 중에 예. 최소 3개 정도는 생각을 하고 하위권은요? 네. 근데 왜냐면 하위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일반적으로 내신이 하위권이면 모의고사도 하위권인 경우들이 많다 가능성이 보니 더 높죠. 네. 예. 그러면 수시에서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그 카드를 써야지 너무 소신 상향만 쓰게 되면은 정시까지 간다고 했을 때도 수능이 안 나오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예, 무조건 안정적인 카드는 최소 2개, 많게는 3개 정도는 쓰고 그 다음에 적정 소신 카드를 가져가는 게 하위권 학생들한테 맞는 전략이다. 정신까지 가도 대동소이할 것 같다. 아, 맞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형태로든 교육대기자 TV에 나와서 이런저런 어떤 그 사례가 되는 얘기들, 경험담 이런 부분들을 잘 들으시고 수시 지원에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네, 그런 전략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시에 큰 축이 있죠.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여기 각각 지원하려는 학생들이 남은 기간 동안 좀 점검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면요? 일단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어떤 대학을 추천을 받을 것인가 이 부분이 일단 우선적으로 고민이 돼야 되고 그리고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대부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다 보니까 네. 방학 때부터 수능 때까지는 정말 수능에 집중 그 부분이 일단 중요하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각 대학의 특성을 파악하는 게 일단 중요해요. 교과 전형은 정말 내신만 보고 이제 선발하는 그런 대학들이 대부분이니까 내가 적정한 선의 대학이 어딘지를 찾는 게 중요한데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에는 어떤 대학은 정말 더 학업적 영향을 더 많이 보고 또 어떤 대학은 전공에 대한 그런 어떤 영향을 더 많이 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내신만 보고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학의 특징을 보고 아 내가 생기부가 이쪽에 맞춰져 있으니까 아 이 대학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도 되겠구나 그런 어떤 부분들이 좀 필요해서 학교의 대학의 특징을 잘 파악하는 거 일단 학종은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대학을 파악하고 나를 좀 파악하려면 어떻게 공부를 좀 하면 좋을까요? 대학에서 선발하는 그 어떤 형태, 형식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면 중앙대만 놓고 볼게요. 중앙대가 이제 융합형이 있고 탐구형이 있잖아요. 융합형이 학업적인 역량이 더 비중이 높고 탐구형은 전공에 대한 그런 비중이 높은데 내가 예를 들면 생기부가 전공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내신은 좀 약하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융합형을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탐구형을 써야 되고 그래서 이 대학에서 선발하는 그 유형의 특징을 이렇게 분석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나는 이쪽 전형이 맞겠구나 이렇게 판단해야 되고 또 어떤 대학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지만 정말 내신 위주로만 뽑는 그런 대학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내신은 약한데 생기부가 좋다고 해서 그럼 이 대학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지금 큰 흐름을 좀 짚어주셔서 이제는 정말 실사례로 고3 학생을 스튜디오에 지금 초대해서 수시 카드 어떻게 지원하면 효과적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지원 앞두고 긴장하고 있을 고3 학생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대진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이민혁이라고 합니다. 요즘 수시 때문에 고민이 많죠. 네, 지금 6장을 어떻게 써야 될지 고민이 많아서 오게 됐어요. 중점적으로 염두에 둔 전형이 좀 있을까요? 저는 내신이 좀 부족한 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종합전형으로 6개를 구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내신과 모의고사 어느 정도나 나오고 있어요? 저는 내신 2학년 2학기까지 했을 때 2.2 전과목 기준 2.20 정도가 나오고요. 모의고사는 6월 모의평가 기준 1등급, 2등급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3학년 1학기 성적은요? 4학년 1학기 성적은 조금 올라서 전체 합산했을 때 2.17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수시에 대해서 지원 전략을 도와줄 예정이니까 그럼 고등학교 생활을 이렇게 돌이켰을 때 가장 좀 중점을 둔 부분, 가장 중점을 둔 활동이 좀 있었을까요? 저는 1학년 때부터 경영학과를 생각하고 생기부를 준비해 왔어서 AI 기반 의사결정에 관련된 그런 활동을 중심으로 3학년 동안 생기부를 구성해 왔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제 궁금한 건데 우리 민혁 학생이 생각했을 때 생기부에서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랑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열심히 생기부를 준비했기 때문에 탐구력 부분에서는 정말 자신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학업 역량 부분이 제 부족한 내신 때문에 좀 약한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인 것 같아요. 가장 희망하는 지금 수시 지원의 라인업을 구상한 게 있을까요? 제가 희망하는 대학교 라인업은 고려대학교 학업우수형 경영학과,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경영학과, 서강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경영학과, 한양대 경영학과,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 경영학과입니다. 왠지 느낌이 이미 붙은 것 같아요.
굉장히 잘하는 친구인 것 같은데 이민혁 군의 생기부랑 지금 생기부 성적 바탕으로 이사님이 좀 진단을 좀 해주신다면요. 자, 일단 AI 분석으로 들어가서 이 생기부 오늘 누르게 되면 밑에 보시면 우표 대학 선택하기 있죠? 네. 그냥 눌러서 자, 일단 고대로 한번 해볼까요? 예, 고려대 경영으로 먼저. 네. 여기서 고려대학교를 치고 그리고 자, 아까 학업부 수영 우리 학생이 얘기했으니까 학업부 수영 그리고 경영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밑에서 다음 해서 검색을 누르게 되면 분석 시간이 몇 초 걸리거든요. 이 정도 로딩은 기다려줄 수 있잖아요. 네. 인생이 걸린 거니까. 그렇죠. 생기보험 결과를 확인해서 이걸 이제 누르게 되면 이제 그 역량별로 쭉 이제 평가가 되어 있어요. 이제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AI로 분석을 도와준다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네, 저도 네, 되게 놀라셨죠? 신기했습니다. 네. 우리는 또 그 세대가 아니잖아요, 이사님. 네, 설마 그랬는데 네. 너무 되더라고요. 좋더라고요. 일단 쭉 뭐 위에는 뭐 자주 묻는 질문 이건 참고 사항으로 한 거고 이제 평가 진단 한번 볼게요. 일단 우리 민혁군은 다재다능형이라 나와요. 이게 지금 보면은 대부분 다 꽉 찬 그림으로 되어 있잖아요. 다 괜찮은 영향이 일단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예. 네, 그리고 쭉 밑에 보시면 자, 뭐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요것도 이제 내 점수를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우리 그 민혁군이 이 지원 적정 구간 평균 이게 이제 다른 학생들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으로 나온 성적이 이건데 우리 학생이 학업 역량이 좀 부족하다고 아까 우려했었잖아요.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하게 나오기는 해요. 근데 그 탐구 활동은 되게 자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진로 역량이 되게 높게 나와요. 어. 네. 그리고 인성적인 공동체 역량도 되게 높게 나오거든요. 민혁군은 공동체 역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해요? 뭐 리더십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공동체 역량을 네. 보여주기 위해서 1, 2, 3학년 내내 학급 회장을 역임했었고요. 학급 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공동체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 예상했던 대로 나온 거네요. 그죠? 네네.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진단이 되고. 둘 다 우수하게 나오네요. 네. 그리고 이제 학업 역량에서 이제 좋게 평가된 그런 문장 예시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에 예를 들면 그 전기문 쓰기 활동에서 세계 최초의 경영 컨설턴트 뭐 이런 어떤 부분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진로 역량에 있어서는 되게 뭐 학업 역량이랑 사실 진로 역량이 겹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대부분 진로 역량을 보면은 여기 뭐 자유무역주의 입장에 관한 탐구 활동 그리고 밑에 보면 태권과 문헌 연구법에서 르네상스 시대의 무역 지금 상경계열을 희망하잖아요. 경영학과. 그러니까 상경계열과 관련된 진로 역량이 되게 좋게 평가가 된 그런 문장들이 쭉 나와 있는 거거든요. 우리 민혁군이 걱정했던 지금 과목별로 이제 등급 평균을 보면은 수학이 조금 3.5등급으로 약하게 나와 있기는 해요. 근데 지금 우리 민혁군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그 특징에 대해서 잠깐만 좀 얘기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제가 다니는 학교는 과학 중점 학교로서 이과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학교고요. 과학과 수학적 능력이 되게 높은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약한 부분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수학이 3.5등급, 과학은 이제 통합과학이긴 한데 이것도 3.5등급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민혁군의 그 고등학교 특성이 과학 중점 학교이기 때문에 이 수학이랑 과학이 조금 안 나온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정성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제 평가가 되는 데 있어서 참고를 하게 되거든요. 일단 민혁군의 내신 성적과 학생부를 포인트를 지금 이사님이 짚어주셨고요. 이제는 어떤 전형이 좀 유리할지 바이본 서비스를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원으로 확인해 볼게요. 교과원을 보려고 하는 이유가 일단 내 내신 성적으로는 교과 전형으로 어디 정도 가능할지를 이렇게 눌러서 일단 서울 지역으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 거고 별을 제외하고 자 그리고 이제 사회 계열, 우리 여기 대 계열에는 사회 계열 안에 이제 상경 계열이 들어 있거든요. 눌러서 이제 여기를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추천 대학 확인을 눌러요. 그러면은 여기서 딱 원하는 학교만 눌러도 되는데 예를 들면 좀 전에 우리 학생이 민혁군이 얘기했던 게 학종으로 경희대 생각한다고 했고요. 고대 생각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아까 성균관대, 그죠? 그리고 서강대, 그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한양대, 맞죠? 자, 이렇게 놓고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자, 결과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누르게 되면 이렇게 떠요. 그러면 방금 선택한 대학 외에도 안정적인 대학이 5개가 추천이 되고 그리고 적정인 대학, 그리고 소신, 도전, 위험인 대학이 뜨거든요. 근데 방금 학종으로 생각했던 이 5개 대학이 다 위험으로 떠요. 그리고 안정적인 대학에서는 조금 이제 동국대나 명지대, 뭐 삼육대 이렇게 뜨는데 사실 교과 전형으로는 우리 민혁군이 얘기했던 그 대학은 교과 전형은 어렵다. 가장 위에 있는 이 대학, 동국대학교로 조회를 한번 해볼게요. 조회를 했을 때, 자, 이렇게 내리면 교과랑 vs 종합 나오잖아요. 어떤 거에 더 줄이 더 많이 가 있냐면 종합으로 더 많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혁군이 이제 대학을 전형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 교과보다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훨씬 더 유리하다. 흔히 많은 학생들이 학종 네. 교과 뭐 써야 될지 모를 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학종온 진단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AI 분석에서 학종온을 누르게 되면 쭉 내려서 이제 학종온 목표대학 선택하기. 아까 이제 우리 민혁군이 처음에 희망했던 5개 대학을 한번 다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검색 누르고, 자, 제일 가고 싶은 게 일단 고려대학교죠. 고려대니까 자, 고려대 고려대학교부터 네. 이렇게 해볼게요. 자, 고려대학교 누르고, 그 다음에 아까 학업부 수영 얘기했었잖아요. 누르고 검색해서 이제 경영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자, 누르고 해서 일단 하나 하고 대학을 추가해서 이렇게 누르게 되면 또 다른 대학을 또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5개가 AI로 바이브온 AI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학종이 진단이 됐는지 네, 그거 살펴보는 걸로 할게요. 긴장되나요? 살짝 떨리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살펴보도록 어떻게 답이 하겠습니다. 나왔을까요? 자, 볼까요? 고려대학교 학업우수한 경영학과. 자, 일단 소신으로 AI가 진단이 됐고요. 성균관대 이제 융합형으로 경영학과 소신으로 진단이 됐습니다. 자,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형으로 경영학부가 소신으로 진단이 됐고, 서강대학교는 이제 학종이 하나 있으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 전형으로 경영학부가 소신이 됐고,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으로 경영학과가 적정으로 뜹니다. 그러면 보통 이 우리 바이브온 프로그램으로 이제 합격 예측이 뜰 때 가장 좀 합격 확률이 낮은 건 위험으로 뜨고, 그런 다음에는 도전으로 떠요. 그리고 소신, 그 다음에 적정, 그리고 안정, 이 5단계 나뉘는데 소신이라는 건 딱 중간 정도예요. 그러면 소신을 뜬다고 했을 때 이건 위험이고 이런 게 아니고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다. 네, 이런 부분인 거거든요. 저렇게 뜨니까 어때요?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 소신이 나와서 네. 다 안정이 나왔으면 좋았을 뻔. 민혁군이랑 사전 인터뷰를 좀 해보니까 지금 경영학과 우선으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다른 학과도 대학을 좀 상향할 수 있다면 다른 학과도 좀 생각을 열어놓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서 다른 학과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학과도 어떤 학과들을 추천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똑같이 학종원 추천 조건 선택하기 들어가서 일단 서울로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전형, 그 다음에 여자대학 제외, 그리고 이건 상관없고. 자, 우선은 지금 대계열에서 교육계열 있고 사회계열 있고 인문계열, 그 다음에 통합계열도 있긴 한데 일단 계열은 상관없나요? 그게? 네, 다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일단은 서울대랑 고려대 위주로 한번 볼게요. 네. 자, 봤을 때 이 고려대학교가 아까 이제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소신으로 떴었거든요. 근데 경제학과, 식품자원경제학과, 통계학과, 국제학부, 정치외교학과가 적정으로 떠요. 예. 자, 서울대가 보시면 위험이 이렇게 보이죠. 네. 지리학과, 경영대학, 경제학부, 경영대학, 그 다음에 정외과. 그러니까 이제 학종이 직윤도 있고 일반도 있으니까 섞여 있는 거긴 한데, 근데 도전도 이렇게 떠요.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 일반으로, 뭐 직윤은 이제 학교당 2명인 거니까 지금 빼면은 농경제학 사회학부랑 일반으로 언론 이렇게 해서 2개가 도전으로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경계열만 생각했을 때는 다 위험이고 한데 이게 생기부를 이제 분석을 했을 때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바이브온 프로그램이 이 정도는 그래도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학과가 2개가 뜨고 있어요. 지금 생기부 자체도 이제 워낙 상경계열 쪽으로 맞춰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농경제 사회학부가 이것도 상경계열이잖아요. 네, 그래서 경영 경제는 좀 위험으로 뜨지만 이 정도는 도전해볼 만하다. 그럼 바이브온 서비스와 김학수 이사님의 이렇게 분석 바탕으로 혹시 다음 달에 수시 지원 어떻게 했을지 결정했을까요? 네.
이거를 듣고 많이 생각이 바뀌기도 했는데요. 먼저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경영학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과도 되게 열린 마음으로 생각을 해봐서 다른 학과도 한번 고려를 해볼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안정 쪽에 중앙대학교 많이 나와서 중앙대학교를 생각하지 못했는데 면접이 있는 중앙대학교 전형도 한번 생각해서 써볼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 또 수시 준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각오를 좀 다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고3 학생들이 민혁군처럼 지금 수시 지원 놓고 굉장히 고민할 것 같아요. 이런 고3 수험생 학생들을 위해서 이사님 당부의 말씀을 좀 덧붙여 주신다면요? 교과 전형이 더 유리하냐, 학생부 종합 전형이 더 유리하냐 했을 때 우리 민혁군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 더 유리하다는 진단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많은 고3 학생들도 똑같아요. 내가 교과 전형이 더 유리할지 학생부 종합 전형이 유리할지 이렇게 이제 바이본 진단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보고, 이 바이본 프로그램에서 이 고등학교의 유형별로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교의 어떤 상황, 이런 정성평가를 통해서 아이들이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이제 지원 전략을 세우는 그런 부분이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기준에서 6월 모평이 끝난 상태고 9월 모평이 기다리고 수능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제 6월, 9월 이 문제 유형을 보고 이 유형 연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이전의 수능과 좀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 수학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민혁군이 알겠지만 수학에서 이제 계산이 되게 복잡해졌잖아요. 근데 그 전에 훨씬 오래된 수능 기출문제를 풀기보다는 신유형에 대한 대비, 남은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해서 수능을 좀 준비하는 이런 어떤 우리 학생들이 현실적인 그런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름방학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남은 기간 준비 열심히 해서 오늘 이렇게 방송으로 많은 친구들, 많은 부모님들께 이렇게 각오를 다진 만큼 꼭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합격하면 다시 나오는 거예요. 아, 네. 민혁군을 비롯해서요, 수험생을 응원하고자 바이본 프로그램을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드리는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바이본 서비스를 통해서요, 수시 전략을 좀 알아보고 추천받고 싶은 구독자분들은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 통해서 URL 링크 남겨놨으니까요, 접속하셔서 쿠폰 코드에 8월 대기자라고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수시 지원을 응원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